우리가 블로그를 하면서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흔히들 말하는 롱테일 블로그. 이 블로그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로 꾸준히 글을 쓰는데 포털 사이트가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꼭 한 가지 주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주제로도 롱테일 블로그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검색 빈도수는 낮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시켜서 지금 당장 큰 방문자는 끌어모으지 못해도 글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면서 꾸준한 방문객을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이슈 블로그가 있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글을 쓰고 비교적 초반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켜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외부 유입 블로그가 있죠. 말 그대로 외부에서 트래픽을 끌어오는 방법인데 지식인이나 카페 같은 공간에 글을 남기고 자신의 블로그 링크를 남겨서 방문객을 끌어모은 후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슈 블로그나 외부 유입 블로그 같은 방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워드프레스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전부 다 콘텐츠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꾸준한 유입을 시키고 이것이 나중에는 일을 안 할 때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수익이 전혀 없어서 조바심이 날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방법이 가장 스트레스가 없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전에 이슈 블로그나 외부 유입 블로그처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참 SNS 광고를 할 때 유료 광고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투자하면 콘텐츠가 순식간에 몇 천에서 몇만 정도는 쉽게 도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걸로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내용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숨은 보험금 찾기 같이 관심을 끌만한 글을 아주 짧게 써놓고 광고를 돌리는 거죠. 이런 글에 달리는 광고는 또 단가가 굉장히 세요. 클릭당 최고 500원에서 1000원까지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광고만 해도 광고비 빼고 애드센스 순수익만 해도 약 20만원 정도 하루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부자 될 것 같아서 들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무료 클릭으로 인정이 돼서 광고 송출이 안 되고 한 달 정도 광고 노출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구글에서는 이렇게 광고로 인한 트래픽은 인정해주지 않는데 그때는 이걸 몰랐거든요. 비슷한 방법으로 제휴 마케팅도 해봤습니다. 제휴 마케팅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쿠팡 파트너스가 있지만 국내만 해도 제휴 마케팅 사이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디비디비디비나 템핑 같은 사이트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여기서 다이어트 광고나 기타 여러 가지 광고를 해서 수익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건 상담 신청만 받게만 해도 단가가 2만원에서 많게는 한 7만원 정도 받으니까 상당히 쏠쏠했죠. 그런데 이것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어요. 일단 광고주가 광고를 못하도록 요청을 하더라고요. 상담 신청자는 많이 받았는데도 제가 하는 광고가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광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광고 계정이 차단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마케팅 방식이 중독이 됩니다. 일단 광고비가 나가는 게 좀 부담은 되더라도 글 딸랑 하나 써놓고 광고만 하면 수익이 막 발생하니까 이 쉽게 얻는 수익에 익숙해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광고 수익을 가지고 자동화라고 많이들 표현하는데요. 아닙니다. 광고가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서 이미지나 영상을 계속 만들어야 하고 또 광고가 끊기면 수익도 바로 끊기는 구조라서 이 다음 광고 소재를 계속 고민하고 하루 종일 광고 관리자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에 계정이 비활성화되는 이슈에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참을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돈은 쉽게 버는 게 아니다. 2021년도였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꾸준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수익원을 만들려고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고 오랜 시간 공을 들였죠. 워드프레스에 글을 하루에 1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 쓰고 유튜브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상을 계속 편집했죠.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온 글과 영상들이 결국에는 큰 수익을 만들어주고 제가 광고를 했을 때 느꼈던 스트레스에서도 해방이 됐죠. 한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도 수익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도요. 많은 분들이 보면 알고리즘에 많이 기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일단 뭐든 만듭니다. 그렇게 하나둘 계속 쌓여가다 보면 그게 어느 순간 폭발하는 날이 오거든요. 꼭 몇십만에서 몇백만 조회수가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 거 하나 터져도 그때뿐이지 그게 지속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지금은 어떤 새로운 수익화에 도전을 하던지 간에 이런 마인드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꾸준히, 천천히, 오래, 그러면 수익도 꾸준히 안정되게 나온다. 이런 마인드요. 물론 처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외부 유입 같은 방식을 주로 사용했으니까요. 이게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수준으로 만들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전략적으로 외부 유입 같은 방법도 노려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워드프레스를 보면요. 글 하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트래픽이 하루 100이 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글을 여러 개 꾸준히 써놓으니까 그걸로 쿠팡 파트너스 수익도 계속 들어오고요. 많지는 않지만 애드센스 수익도 계속 들어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부터는 글을 전혀 안 쓰고 5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15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워드프레스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슈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에만 너무 기대기보다는 조금 느려도 계속 수익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말을 절실하게 깨닫고 일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하니까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익화에 성공하는 그날까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